자, 마지막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매개 변수에 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매개 변수의 어떤 기본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자로 그 매개 변수에 전달되어져 오는 값이 없는 경우에 그냥 기본값, 디폴트 값을 어떤 값으로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는 함수를 정의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dd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서 여기에 그냥 매개 변수 명만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x에 2, y에 3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x 위치나 y 위치에 어떤 인자값이 전달되어져 오지 않는다면 저 기본값을 가지고 x와 y 값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그 매개 변수에 대해 어떤 인자값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경우에 기본값으로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어떤 함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전달되어져 온 x값과 y값을 제곱을 해서 두 개의 다중 반환 값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 기능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할 때, 자, square2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아규먼트, 인자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를 전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square2라고 하는 함수는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값을 활용을 해서 함수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은 각각 4와 9, 즉 기본값인 2와 3을 기본값으로 사용을 해서 함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각각 x와 y로 반환을 해주니까 이렇게 인자로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값을 이용을 해서 함수가 수행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인자만 넘겼습니다. 하나의 인자만 넘겼는데 바로 2라고 하는 인자만 넘겼기 때문에 이 2라고 하는 값이 x에 저장이 돼서 마찬가지로 함수가 수행이 되는데 y의 인자값은 전달하지 않았지만 y의 기본값인 3이라는 값을 y에 넣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2라고 하는 값을 넘겨서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4라고 하는 값을 여기 이렇게 한번 넘겨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러면 16, 9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하나만 넘겼을 경우에는 제일 앞에 매개 변수부터 순서대로 할당이 되고 인자를 넘겨받지 못한 그러한 매개 변수는 기본값을 이용을 해서 함수가 동작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넣어서 전달하니까 이제 x의 2, y의 3의 값이 이렇게 할당해져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로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4, 5 이렇게 넘겨보시면 4라는 값이 x에 저장이 되고 5라는 값이 y에 저장이 돼서 각각을 제곱한 값으로 리턴을 해서 출력을 하니까 16, 25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함수의 어떤 인자값에 대해서 살펴봤고 기본값으로 어떤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지정 인자값입니다. 그래서 인자값을 넘겨줄 때 지금까지는 그 매개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함수를 호출하면서 어떤 인자값을 넘기는데 그 인자값이 이렇게 순서대로 각각 할당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함수가 인자값을 넘겨받고 그리고 함수가 수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살펴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예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함수의 매개 변수 값을 지정해 주면 순서에 상관없이 여기에 이렇게 지정된 대로 그 위치에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어진다는
인자값이 해당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어진다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해 주는 그런 코드에서 살펴봤던 그런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인자값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y에다가 5를 전달하고 x에다가 4를 전달해라 라고 인자값을 이렇게 주었더니 자, 순서에 상관없이 x와 y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y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가고 x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서 처리가 되어지는 함수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각각 이렇게 제곱해서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의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동일하지만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스퀘어 2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만약에 그냥 5, 4 이렇게 넘겼더라면 5라고 하는 값이 x에 들어갈 거고 4라고 하는 값이 y에 들어가면서 즉 5라고 하는 인자값이 x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되면서 함수가 수행되거나 아니면 y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4라고 하는 값이 인자값으로 전달이 되어지면서 함수가 수행되는 순서대로 수행되어지는 형태로 이 함수는 수행이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인자를 전달하면서 어떠한 매개 변수에 지정되어서 인자값으로 전달될 것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없이 각각 지정된 매개 변수로 인자값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함수가 수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지정 인자값의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의 어떤 지정 인자값을 전달을 할 때 뭐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는 함수의 어떤 그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변 매개 변수 전달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개 변수를 2개 지정을 해 놓은 그런 경우에 매개 변수를 2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인자로 2개 이상의 값을 인자로 넘겨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가변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본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매개 변수 숫자보다 더 적은 인자값이 넘겨지면 그래서 함수의 정의 단계에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2개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x는 4, y는 2라고 하는 기본값을 지정을 해주면 실제 그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인자값이 0개여도 되고 1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됩니다. 0개일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동작하고 1개일 경우에는 하나는 지정된 값, 하나는 기본값으로 동작을 할 거고 인자로 2개를 넘겼을 때는 이 인자가 각각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함수가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가변 매개 변수는 그 매개 변수가 x와 y 2개만 정의되어 있는데 실제 호출을 할 때 2개를 넘어가는 3개가 인자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가변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개 변수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서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하면 가변 매개 변수의 형태로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매개 변수는 이 에스터리스크가 붙지 않은 그러한 매개 변수가 일반 매개 변수고 그래서 일반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어떤 값들을 할당한 후에 나머지 남는 부분을 튜플로 할당을 해서 나머지 이 가변 매개 변수에 튜플로 할당을 해서 다 넘겨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키워드 DEF를 써주시고 함수명 적고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지만 가변 매개 변수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매개 변수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주시면 앞에 인자들의 값을 다 할당을 하고 넘어온 인자들의 값을 매개 변수에 할당을 하고 남는 것들은 다 이 b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가게 한다. 가져가는데 값이 여러 개니까 어떻게 가져갑니까? 튜플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지만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서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매개 변수는
어떤 가변적인 인자의 숫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매개변수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일반 매개변수이고 B는 가변 매개변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가변 매개변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이 changeable이라고 하는 함수명에 하나는 일반 매개변수, 하나는 가변 매개변수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동작하는 것은 print, 그래서 x와 y 값을 이렇게 각각 출력하는 그런 함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hangeable 함수 호출하면서 매개변수를 하나만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x에 저장이 되어서 x에는 1이라고 찍혔고 y는 지금 가져갈 게 없으니까 어떻게 찍혔습니까? 비어있는 튜플로 찍혔습니다. 비어있는 튜플로 찍혔는데 비어있는 튜플로 찍혔고, 이번에는 매개변수를 아규먼트를 두 개, 인자를 두 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1이라고 하는 것은 x에 저장이 되고 2라고 하는 것은 y에 이렇게 저장이 될 텐데 1과 y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튜플 중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튜플처럼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어떤 튜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튜플의 엘리먼트가 하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분명히 매개변수가 두 개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세 개의 아규먼트 인자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은 x에 이렇게 전달이 되겠고, 2, 3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냐면 튜플로 묶어서 y에 지정이 돼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x는 1이라고 출력이 됐고 y는 튜플인데 2와 3, 이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튜플로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서 정의된 매개변수의 숫자를 넘어서는 인자값이 전달이 되어져 오면 일단은 순서대로 할당을 하고 남는 부분은 튜플로 만들어서 가변 매개변수로 다 지정이 되는 것을, 할당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4개, 이번에는 아예 5개의 파라미터를 넘겼습니다. 분명히 정의된 인자는 2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개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1이라고 하는 요 첫 번째 인자값은 x에 저장이 될 거고, 나머지 2, 3, 4, 5는 튜플로 묶여서 y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x의 값은 1이라고 찍혔고 y의 값은 이렇게 튜플로 묶여져서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튜플의 형태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매개변수와 가변 매개변수가 있는데, 가변 매개변수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매개변수의 숫자를 넘어서는 인자값들이 전달되어져서 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반 매개변수에 할당을 하고 나서 나머지 남는 부분을 튜플로 만든 다음에 가변 매개변수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